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언급에 대해 거듭 불쾌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며칠 전 나토 순회자 회의 기간 다시 등장한 대조선 무력 사용이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외무성 역시 최대로 예민한 시기 부적절하게 내뱉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과 비호칭이 즉흥적으로 불쑥 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러한 표현들이 미국에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엔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며 해겁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왕이 부장은 현재 국제 정세가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 대화 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 이에 따라 관세를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양국 대표단이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1단계 합의는 애초 지난 11월에 성사될 예정이었지만 타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15일 1,56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1단계 합의를 이루려면 두 나라가 서로에 부과한 관세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CC는 지난달 미국 내 중소통신업체들이 연방 보조금을 화웨이와 GTE사 장비를 사는 데 쓰는 것을 금지한 바 있었습니다. GTE도 중국 통신장비 업체입니다. FCC는 두 회사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이 조처가 부당하다면서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웨이 측은 화웨이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증거를 FCC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포르투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믿을 수 없는 통신장비 회사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지난 2년 동안 동맹국들에 경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조사 청문회에 나온 헌법학자들 가운데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출석한 헌법학자 4명 가운데 민주당이 부른 학자 3명이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이 부른 헌법학자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노아 펠드만 미 하버드 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대통령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고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헌법 제정자들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너선 털리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조사가 엉성하고 성급하다면서 현재 수준 증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해군이 아라비아해에서 이란제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싣고 예멘으로 가던 배를 어제 적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해상 순찰 중이던 미 해군 함정이 국기를 달지 않은 소형 목선을 발견했고 해군과 해양 경비대원들이 배에 올라 무기와 미사일 부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예멘으로 가던 중이었지만 출발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초기 조사 결과 적발된 미사일 부품이 이란제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에 무기를 몰래 공급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구성문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방안을 의제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언급에 대해 북한은 무력 사용은 미국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며 맞다응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우려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적은 막다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밤에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대북 군사력 사용 방안을 의제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외교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도발 시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4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력 사용 시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같은 방안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ilitary option was never taken off the table. I mean, the military exists.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전작권 전환을 주제로 주한미군 전우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사력은 억지력의 일환으로 존재하고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이며 이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억지력이 실패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군사력 사용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외교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미국과 한국 당국이 연합훈련을 유예했지만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repeated missile launch activities by the DPRK remain unhelpful and narrow the space. 클링크 부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외교 공간을 점점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최근 미사일 보도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의 선제 조건이 대응 능력에 부합하는지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They were foolish enough to act aggressively. That there would be a very strong. 만약 북한이 어리석게도 도발을 감행한다면 매우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날 행사에서 제프리 앤더슨 미 합참 아시아 정치 군사 문제 담당 부국장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2022년 시한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Unlike the past, time is not the driving force behind. 양국이 합의한 3대 선제 조건인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 등이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앤더슨 부국장은 한국군은 이 조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과 함께 역량 검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사령관 국적이 한국으로 바뀌는 것일 뿐 기존 연합사 구성과 보고 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ke sure everyone understands is nothing essentially is going to change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 미래 연합군 사령관이 양국 국가안보회의의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포함해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앤더슨 부국장은 전작권 전환이 향후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In wartime, the United Nations Command will continue to serve as the 전쟁 발발 시 유엔군 사령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국제 전력 제공국을 통합하고 지원하는데 연합사를 도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앤더슨 부국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하겠다면서도 적어도 국방부 내부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일입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언급에 대해서 무력 사용은 미국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며 맞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어제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기간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 전해들었다며
우리 무력의 최고 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은 위험한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 그나마 조미 사이의 물리적 격돌을 저지시키는 유일한 담보로 되고 있는 것이 조미 순회들 사이의 친분 관계라며 전제부를 달기는 했지만 무력 사용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매우 실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국이 보유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며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홈스신문은 눈 덮인 백두산을 등정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의 사진과 함께 김정은 말을 타고 신성한 산을 다시 찾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과거 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은 북한 주민과 외부에 큰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혔다며 이번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이병철 경남대학교 교수는 이 신문에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 화성 15호 발사와 함께 핵무력 완성을 발표하고 백두산을 찾은 뒤 몇 주 후 한국과 미국과의 외교적 관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2인자이자 공호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기 2주 전에도 백두산에 오르는 등 백두산 방문은 큰 정책 변화의 전조로 볼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이 줄곧 밝혀온 새로운 길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미국 과학연맹의 안킷 판다 씨는 이 신문에 북한이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연말 시한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북한은 마음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문은 닫혔고 이제 우리는 그 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김 위원장이 다시 말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백두산에 담긴 상징성을 소개했습니다. 백두산은 4,000년 전 단군 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김일성 주석이 항일 의지를 다진 곳이라는 겁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이 방송에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자주 입던 코트와 비슷한 의상을 입고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부인과 함께 백두산행을 택한 데 주목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김씨 일가의 반제국주의 사상을 강조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북한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백두산 재등정 사진은 외교 기회가 퇴색되고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델럴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매체에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은 준비해라. 내년은 큰 해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외교와 정상회담보다는 자력갱생의 해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담화를 통해 자신들을 향한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반도 상공에서 미군 특수정찰기의 움직임이 지난 일주일 사이 8차례 포착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은 4일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전날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미군의 군사적 활동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 박 총참모장은 미군이 우리 국가를 겨냥한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적 행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에 주는 영향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미국의 군사 움직임 중 하나는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두드러진 미군 특수정찰기의 활동으로 보입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3일 트위터를 통해 미 해군의 P-3C 초계기가 한반도 22,000피트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에 하루 앞선 2일에는 미 공군 특수정찰기 RC-135U와 EHC가 같은 날 출격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에도 미 공군 정찰기 RC-135W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는데 3일 내내 미 정찰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겁니다.
미군 정찰기는 에어크래프트 스폿을 통해 지난 일주일 동안 8차례나 한반도 상공에서의 작전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작전 때마다 미 공군과 해군 7기종의 특수정찰기가 종류대로 투입됐습니다. 이 H 조인트 스타트는 지상의 목표물 감시가 주 목적으로 이동식 발사대 등 지상 6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C-135U와 RC-135W 리벳 조인트 기종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신호와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을 주 임무로 수행합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잇따라 포착된 미 정찰기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 미사일 발사 등과 연관이 있는지 묻는 VOA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정찰기는 주로 북한군의 움직임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ypically, these aircraft would operate at times when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군 정찰기의 비행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at if we had indications of a test that we would deploy assets to do that. I don't have any knowledge of that, but that i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군 정찰기의 활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미국은 위성 등을 통해 계속해서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거듭 언급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저강도 도발 수위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주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최전선에서 겪은 사성장군 출신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적의 선택을 공개 예측하지 않는 대표적인 신중론자들입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추측하고 싶지 않고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김정은이 무엇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며 전망을 유보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전략과 움직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 확충이 훨씬 중요하다는 현역 시절의 우선순위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두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함한 13명의 한반도 전문가들 가운데 6명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결국 선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재래식 무기 실험과 같은 저강도 수위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4명에 그쳤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인식된 핵실험과 ICBM 발사에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브루스 백톨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 시한은 모두 제재 해제에 대한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응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화가 없으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같은 대규모 벼랑 끝 전술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북한의 메시지라고 진단했습니다. That's what they mean when they say they want us to show good faith, blah, blah, blah. It's all about the sanctions, and I just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So if there are no talks and... 과거의 도발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최대의 패를 급히 내놓기보다는 실험하는 무기의 종류와 위력을 서서히 끌어올릴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혹은 ICBM 발사 등으로 도발 강도를 높일 것이고 다가오는 겨울 훈련 기간 중 서해 북방 한계선 혹은 비무장지대에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추가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새로운 길은 상당한 수위의 긴장 고조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년 초 ICBM을 곧바로 쏘아 올리는 대신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하는 식으로 천천히 긴장을 높인 뒤 내년 말경 ICBM 발사나 핵실험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시도에는 도발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역량을 공격적인 방법으로 개선시키려는 게 주목적이라며 북한이 강도를 높여 ICBM과 핵무기를 실험할 가능성이 큰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극대화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새해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보게 될 수 있다며 다만 북한뿐 아니라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모두 긴장 고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우주 개발용이라고 해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13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은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얻을 실익이 적고 전략적 한계 또한 크다며 핵과 ICBM 실험을 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앞으로도 현재 교착 상태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점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미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I believe North Korea will gradually escalate if there is no breakthrough in the coming next few weeks or next couple of months or maybe even into 2020. 하지만 북한은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극적으로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매우 점진적으로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당분간은 특정 단거리 전술 무기를 개선시키고 실험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웬런 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도 협상에 동력이 붙지 않을 경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핵실험 위협을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완전히 떨어뜨리지는 않기 위해 내년 11월 미 대선까지는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probably doesn't really want to hurt Trump because Kim Jong-un probably prefers Trump to anybody else i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켄트 칼더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모든 대화 끝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조치라며 북한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미국의 심각한 대응에 직면할 수 있으며 미 대선 기간에 휘발성을 더할 수 있다며 역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조용히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외에 많은 옵션이나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로 꼽힌 대표적인 대외적 요인은 중국입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과의 관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북한이 2017년과 같은 무기 실험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대중 의존 관계에 거부감을 갖는다 해도 제재와 식량, 연료, 자금과 관련해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중국은 외부에선 보이지 않는 작은 조치로도 북한 정권에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보다 내부적 요인을 이유로 들며 김정은이 핵과 ICBM 실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 통념이지만 소위 양보를 통해 제재 완화 논의의 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런 도발을 삼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이 어떤 것을 공짜로 얻는데 능하다며 아직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미래 도발을 포기하면서 화염과 분노를 피하고 싶어하는 한국과 미국에게 실제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지만 북한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한다면 누구의 군사력이 더 위에 있는지 금세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억지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김정은도 자살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닌 만큼 그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면 미북 정상 간의 브로맨스와 관계없이 미국은 압도적 무력으로 대응해 북한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다자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현재 국제 정세가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한국 측 동료들과 전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중 양국이 이웃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국제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양국이 전략적인 견인 아래 발전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두 나라 간 교역액이 이미 3천억 달러를 넘었고 인적 교류도 1,000만 명을 돌파했다며 더 넓은 발전 공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음 단계에 해야 할 건 이번 달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방중을 잘 준비해 양국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또 한중일 3자 협력도 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중 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은 동북아시아 안보를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이에 앞서 진행된 한국 측 인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왕 부장은 냉전 사고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패권주의 행위는 인심을 얻을 수 없다면서 중국의 부흥은 역사의 필연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방법을 써서 중국을 먹칠하고 발전 전망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왕 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서 매일 패권주의를 관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는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장기화되는 미국과의 갈등 속에 대응 방식의 하나로 주변국 외교에 다시 관심을 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동안 미중 협상에 집중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중국이 계속해서 다자주의와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이동률 교수입니다. 이제 우군을 좀 확보하려는 생각, 주변 국가들을 좀 가능하면 가까이 해서 우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도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메시지가 거기에 좀 집중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교수는 곧 다가오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동맹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김흥규 교수는 왕 부장이 강조한 다자협력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근 미 국무부가 공개한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이 바로 중국의 모든 국제적 영향력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대1로가 투자하는 거의 모든 지점을 다 미국이 카운터 밸런싱 하겠다는 지금 그 생각들을 지금 거기에 다 비춰놨기 때문에 거기서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카운터 밸런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일각에선 왕 부장의 대미 비난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을 비난하면서 한국을 향해선 너무 미국 편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혹은 최소한 중립을 지키라는 경고라는 겁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 관계의 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마치 중국으로부터 더 큰 혜택이 올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것은 중국의 대한국 외교의 전형적인 방법이었다고 평가하고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국을 가능하면 동맹에서 떼어내려고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거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역시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압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중국의 행보는 사드 배치 이후 미중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해지고 사드보다 더 큰 이슈들이 터져나오면서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하느냐 않느냐의 문제, 그리고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 체제가 동맹화 같은 모습을 취하느냐 않느냐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걸 더 뛰어넘어서 미국이 INF 조약 탈퇴 이후에 중거리 핵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는 훨씬 더 큰 군사안보적 우려의 요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는 선물도 들고 오면서 더 강한 요구와 경고도 들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선물이란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진일보한 한중 관계 조치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논의 등으로 볼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왕 부장의 이번 방안은 강경화 외교장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6년 한중 간 사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우려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교착 상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4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측의 안전과 발전 방면에 대한 합리적인 관심은 마땅히 중시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미국을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中国始终奉行独立自主的和平友好政策，我们主张大小国家一律平等，主张国际关系理解。 중국은 시종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추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평등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대국이라고 소국을 깔보거나 힘을 믿고 약자를 모욕하는 것 또는 남에게 억지로 강요하거나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와중에 미국이 위구르족 인권 유린과 홍콩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왕이 부장 발언의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윤 스팀슨 센터 중국 프로그램 국장입니다. What it literally means is that China sees the current stalemate of the negotiation between U.S. and DPRK. 순윤 국장은 왕 부장의 발언은 미북 교착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윤 국장은 또 북한의 우려를 합리적이라고 부른 건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 고위 관리의 첫 언급입니다. 계획안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이 내용을 전달받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과 쌍궤 병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쌍중단은 북한은 핵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은 연합 군사훈련을 각각 중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쌍궤 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제재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현재 미북 실무협상은 지난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실무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방한한 왕이 부장은 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내놓은 한반도 평화 계획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입니다. Sure, and North Korea is an important issue for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ROK, and certainly for China.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에게 북한이 중요한 문제이듯이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라면서 만약 중국이 제안할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힐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이번 방한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초 한국 방문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패트리샤 김 미국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전반적인 갈등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trade war and the general downturn in U.S.-China relations is certainly not helpful. For U.S.-China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이런 갈등은 두 나라 관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양국 관리들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잠재적인 협력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중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과 같은 극단적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눈에 띄지 않는 형태의 대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을 방문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이 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의원연맹이 3일 밝혔습니다. 나토 의원연맹은 이날 발표한 미국 방문 보고서에서 14개 나토 회원국 의원 31명이 지난 6월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 당국자들과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토 의원연맹은 나토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기구로 안보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공동 관심사와 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무부와의 논의에서 미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인 공동의 도전 과제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적인 제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또 협상에 나갈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국무부 당국자들이 미일 관계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이 북한이 발사하는 어떤 단거리 미사일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라는 오랜 문제에 대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이 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수요를 확인하고 식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식량계획 WFP와 협력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정권에 의해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견해 차이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양자 간 현안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북한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보다는 북한의 안보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같은 우선순위가 중국의 대북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미북 간 최대 쟁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모든 대북 제재 해제일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유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미북 간 문제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심각한 도발로 받아들이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과 함께 12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토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와 관련한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중국 외교부가 미국 하원의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 채택과 관련해 미국 대사관 관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이 완전 철수했다고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부합한다고 법사위 청문회에 나온 헌법학자들이 견해를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중국 정부가 미국 외교 관리를 초치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예, 중국 외교부가 4일 밤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초치해 미국 의회의 최근 조처에 항의했습니다. 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3일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과 관련한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네. 중국 국영방송은 친강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클라인 참사관을 초치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 나라에 파견된 상대국의 외교관을 불러들이는 거 이거 상당히 높은 강도 높은 항의 수준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외교 관례상 양국 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재국 정부가 상대국 대사 등
외교 책임자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나타내고요. 그렇죠. 자, 이보다 더 심각할 경우엔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양국 외교에 잠시 공백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클라인 참사관을 불렀습니다. 네. 그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친 부부장은 클라인 참사관에게 중국 내 민족 문제를 어지럽히거나 신장의 안정과 번영, 중국의 발전을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든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국영 CCTV가 5일 전했습니다. 네. 아직 이번 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 새롭게 또 갈등 요소로 떠오르는 게 바로 위구르족 관련 법안이죠. 맞습니다. 예,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 소수 민족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약 100만 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제 구금 시설들의 폐쇄를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위구르족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고 인권 탄압과 관련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은 제재를 가하는 등의 내용을 이 법안은 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강제 구금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처음에는 구금 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현재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이들이 중국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재교육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과 증인들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고문과 구타 등을 자행하며 중국 민족인 한족에 동화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원에서 채택된 법안은 상원에서도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으로 제정이 되려면 상원 표결을 통과해서 대통령의 서명까지 거쳐야 하는데요. 그렇죠. 중국 외교부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즉각 실수를 바로잡고 신장 관련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신장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적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미국이 예고했던 다음 관세 부과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12월 15일 미국 정부는 1,560억 달러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네네. 당초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에 대한 추가 신규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선 미국 최대 명절의 하나인 성탄절 크리스마스 기간에 미국 소비자들의 편리를 위해 12월 15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 양국이 1단계 합의문에도 서명 못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신규 관세가 그대로 시행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이번 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2월 15일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양국은 지난 10월 중순에 전격적으로 1단계 무역 합의에 이 합의를 하면서 12월경에 두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을 할 예정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세부 논의가 2달째 이어지면서 아직 이 일정이나 서명할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무역 협상에 마감 시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서 한층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 얘기도 나왔죠? 예, 아직 미국과 계속 조율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대표단이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 그에 따라 반드시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홍콩 인권법, 위구르 법안 등으로 양국의 관계가 더욱 껄끄러진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중국의 한 고위 관리는 양국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미군 병력 완전히 철수를 했다고요? 예, 미국이 최근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주둔 중이던 미군 병력의 철수를 완료했다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4일 로이터 통신과의 단톡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에스퍼 장관은 필요하다면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네. 지금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현재는 약 600명 선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600명? 예, 지난 10월에 이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기 전까지는 약 1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고요. 네. 그 이전에는 2000명 수준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600명이 남아 있다는 거는 그 에스퍼 장관이 말한 병력 완전 철수라는 표현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국한된 거네요. 맞습니다. 당초 터키가 지난 10월 9일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쿠르드 민병대를 겨냥해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동부 지역 인근에 있는 미군 병력의 이동을 지시했었습니다. 네. 이후 상당 수준의 미군 병력이 이 시리아 남쪽, 그러니까 이라크와의 접경 지역 등지에 재배치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병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요? 에스퍼 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규모 병력이 더 충원되거나 네.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분간은 600명 선에서 유지되면서 전략적인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여지가 있는 거네요. 예, 에스퍼 장관은 유럽 동맹국들이 시리아 임무에 동참하면 미군 병력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말을 한 건데요. 네. 에스퍼 장관은 현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 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동맹국이 자발적으로 시리아 파병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일 동맹국이 10명을 파병하면 네. 우리는 10명을 감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병력을 완전히 철수하겠다. 그걸 원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를 명령했다가 미 국방부와 의회 반대에 철회했었습니다. 예, 1년 전이네요. 예,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 줄곧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 해외 파병 미군 감축을 주장해 왔는데요. 네. 현재는 시리아에 있는 유전을 지키기 위해 일부 병력은 남겨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의가 열린 런던에서도 시리아에 있는 유전이 과격 분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일부 미군 병력을 잔류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예, 미국의 중재로 터키와 쿠르드족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쿠르드족 민병대가 일부 지역에서 철수했고요. 네. 터키는 러시아 병력의 지원을 받아서 터키와 시리아 국경 30km 폭의 이른바 안전지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공동 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터키는 이 일대에 시리아 난민 약 100만 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나토 정상회의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네. 터키와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들도 있었죠. 예,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폴란드와 발트 3국에 대한 나토의 방위 계획을 지지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앞서서 나토 동맹국들이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 안보 우려를 이해하지 않으면 나토가 추진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방위력 증강 계획을 반대할 거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네. 이 발트 3국의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5일 대통령 성명에서 터키가 이 나토의 계획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영내 안보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탄핵 조사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소식 볼까요? 예, 4일 미 하원 법사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앞서 정보위 등의 조사에서 드러난 우크라이나 추문 관련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의회 조사 업무 방해 등이 탄핵 사유에 부합한지를 살피는 법리 검토 과정인데요. 네. 헌법 전문가 4명이 증언으로 나와서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헌법 전문가들 어떤 내용을 밝혔을까요? 탄핵 사유가 맞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마이클 거하트 교수는 이게 바로 탄핵감이 아니라면 탄핵감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기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 중에 하나인 고도의 범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헌법에 탄핵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예, 반역, 수뢰 또는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을 고위공직자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해서 국내 정치에서 이득을 보려 했다는 추문 때문에 탄핵 조사 대상이 됐는데요. 네. 이런 혐의점이 반역이나 수뢰는 아니기 때문에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에 해당하는지 법사위가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예, 또 다른 정부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역시 탄핵 사유에 부합하다는 견해가 이어졌는데요. 예. 스탠포드대 파멜라 칼란 교수는 우리 헌법에 관한 믿음과 공화정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3일 정보위가 공개한 탄핵 조사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 증거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직위를 이용한 것은 탄핵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낸 전문가도 있었죠? 한 명이 있었습니다. 조너선 털리 조지 워싱턴대 교수가 유일하게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원이 짧은 시간에 엉성한 조사를 거쳐서 이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를 찾아낸 게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탄핵 조사 결과는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모자르고 향후 대통령을 탄핵시킬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역사적인 큰 실수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가 3대1 이렇게 갈렸네요.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에 부합한다고 본 3명은 야당이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들이었고요. 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밝힌 털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부른 증인이었는데요. 네. 이 털리 교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탄핵 과정을 너무 서두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